안녕하세요, 서비 기관사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크랭크 암의 개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플렉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천천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크랭크 암의 개폐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피스톤의 폭발 행정대의 힘으로 인해 크랭크 핀과 크랭크 암에는 굽힌 모멘트가 작동하잖아요.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짠! 크랭크 암과 핀이 있습니다. 그런데 폭발 행정 때 피스톤이 누르는 힘에 의해서 응력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힘을 받습니다. 이때 피스톤의 위치는 TDC이죠. 탑 데드 센터. 이 사진을 약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크랭크 암이 회전하면서 BDC에 도착하겠죠. 바텀 데드 센터. 그러면 또 이렇게 응력이 작동해서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위에서 누르고 있는 건 똑같지 않냐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 여기를 한번 보시죠. 크랭크 저널과 크랭크 암이 연결된 부분은 TDC에서 넓어졌다가 BDC에서는 좁혀지죠. 이 포인트가 바로 크랭크 암의 개폐, 즉 디플렉션입니다. 이 현상이 심하게 되면 결국엔 크랙이 생겨서 부서지겠죠? 상상도 하기 싫어. 그래서 보면 또 기억에 남으니 사진을 구해왔습니다. 저 정도면 커넥팅 로드 쪽도 뭔가 박살이 났을 것 같은데 정말 상상도 하기 싫죠? 디플렉션은 다이얼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크랭크 암과 암 사이에 연결해 줍니다. 요즘엔 전자식으로 나와서 전자식 다이얼 게이지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다이얼 게이지는 길이만 조절해서 메인 엔진이랑 발전기랑 같이 사용하니 일기사님한테 안 혼나려면 잘 관리해야겠죠? 디플렉션을 측정하는 시작은 엔진의 하사점입니다. 그런데 하사점은 연접봉 때문에 크랭크암에 연결할 수 없으니 최대한 옆으로 붙여서 양측으로 2번 측정합니다. 그렇게 엔진의 회전 방향으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이 회전 방향은 보통 선미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니 크랭크 핀의 위치가 바텀 포트, 탑, 스타보드, 바텀 스타보드로 측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내연기관 책에서 디플렉션의 허용량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해석해 볼까요? D는 크랭크 저널과 핀의 직경이고, R은 크랭크 저널 중심과 크랭크 핀 중심 사이의 길이이며, 이 길이에 2를 곱하면 행정 S의 길이가 되겠죠? L은 크랭크 암 사이의 길이입니다. 델타 A0는 Amax 빼기 Aminimum이네요. 디플렉션을 측정해서 가장 큰 값은 Amax고 가장 적은 값은 Aminimum입니다. Y축은 행정의 길이를 의미하고 X축은 델타 A0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공장 시 운전대에서 허용 한도, 델타 A0는 행정 S 나누기 2만. 두 번째는 안전 운전 한도, 델타 A0는 행정 S 나누기 만. 세 번째는 수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입니다. 수정을 권고하는 한도, 델타 A0는 2 곱하기 행정 S 나누기 만. 네 번째는 수정을 강요 한도, 수정을 하라는 말이겠죠? 델타 A0는 2.8 곱하기 행정 S 나누기 1만. 이걸 왜 볼까요? 왜 지금 했을까요? 시험에 나오고 중요하니 이렇게 시간을 내서 배우고 있는 것이겠죠? 나중에 문제에서도 나옵니다. 이제 디플렉션의 원인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원인으로는 1. 메인 베어링의 불균일한 마멸 및 조정 불량. 2. 스러스트 베어링의 마멸과 조정 불량. 3.
메인 베어링의 틈새가 클 경우. 4. 크랭크 축 중심의 부정 및 과부하 운전. 5. 기관 베드의 변형 등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디플렉션은 크랭크 축의 올바른 회전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크랭크 축이 흔들리거나 얼라이먼트가 안 맞거나 그랬을 때 디플렉션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플렉션을 방지 및 조치 사항에는 메인 베어링, 기관 베드, 크랭크 축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이 그림은 이론적인 디플렉션 커브입니다. 가운데 부분이 수치가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다음 그림으로 가볼까요? 이 그림은 제가 타고 있는 선박의 발전기 디플렉션인데요. 1번 실린더는 선수 쪽이고 8번 실린더는 선미 쪽입니다. 특이점을 눈치채셨나요? 8번 실린더의 디플렉션이 다른 실린더에 비해 유독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마지막 크랭크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플라이 휠이 있습니다. 디플렉션을 측정하면 항상 마지막 크랭크암이 높게 나오는데 이는 플라이 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마지막 크랭크암이기 때문입니다. 속도를 높일 때를 생각해 볼까요? 실린더에서 더 빠르게 왕복 운동이 시작되고 그에 따라서 크랭크암도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플라이휠은 일정 속도로 돌고 있다가 크랭크 샤프트의 속도 에너지를 받아서 늦게 추종을 하겠지요. 반대로 속도를 낮출 때를 생각해 볼까요? 실린더에서 왕복 운동으로 속도가 낮아지고 그에 따라 크랭크암도 속도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플라이휠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쓰고 나서 속도가 맞춰지겠지요. 그래서 마지막 크랭크암의 개폐작용이 가장 일어나기 쉽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크랭크암 개폐량의 허용 한도 중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한도는 만분의 1 S였죠.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잘 안 나오고 수정을 권고하는 한도는 만분의 2S, 수정을 해야 되는 거는 만분의 2.8S, 이렇게 세 개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정답은 가. 다음 문제. 크랭크암 개폐장에서 수정 강요 한도는, 수정을 강요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만분의 2.8S 입니다. S가 피스톤의 행정이었죠. 그러니까 피스톤 행정의 만분의 2.8, 정답 4. 다음 문제. 크랭크암의 개폐작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 크랭크암의 개폐작용 원인은 크랭크 축, 메인 베어링, 기관 베드에 있다고 했죠. 가. 메인 베어링의 불균일한 마멸 맞고, 나. 메인 베어링의 간극 과대 맞고, 4. 장시간 저부하 운전. 저부하 운전이 아니라 고부하 운전이었죠. 장시간. 그래서 정답은 4이고, 아는 크랭크 축 중심의 어긋남. 네, 이것도 맞았었죠. 정답 4. 다음 문제. 크랭크암 개폐작용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은, 앞에 문제랑 똑같죠? 가. 메인 베어링의 불균일한 마멸 맞고, 나. 기관의 과부하 운전 맞고, 4. 크랭크핀 베어링의 윤활유 공급량 과하다. 크랭크핀에 윤활유가 들어가지 않으면 금속 마찰을 일으키면서 크랭크핀이 박살나기도 하고 마모가 되면서 균열을 일으키면서 크랭크 축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직접적인 거였으니까 우리는 메인 베어링, 크랭크 축, 기관 베드 이렇게 세 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 아는 크랭크 축 중심의 어긋남 맞죠? 다음 문제. 개폐작용이 일어나기 가장 쉬운 곳은 기관의 선수축 크랭크스로, 기관의 중앙 크랭크스로, 플라이휠에서 가장 가까운 크랭크스로, 기관의 중앙부 양쪽의 크랭크스로. 이론적으로는 중앙부가 가장 조금 크랭크 디플렉션 수치가 가장 높지만 플라이휠 바로 앞에가 가장 디플렉션에
수치가 높다고 했었죠.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 4. 다음 문제. 크랭크축 개폐작용이 의 주된 원인이 아닌 것은 가. 메인 베어링의 심한 마멸. 맞죠? 메인 베어링. 나. 기관 베드의 변형. 기관 베드도 주된 원인이었죠. 4. 크랭크 핀 베어링 간극의 과다. 크랭크핀이 아니라 메인 베어링 간극의 과다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죠. 일단 정답은 4인 것 같고, 크랭크축 중심의 어긋남. 크랭크축 메인 베어링 기관 베드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4입니다. 크랭크핀 베어링의 간극의 과다는 직접적이 아니라 그 현상으로 인해서 그게 크랭크핀이 손실이 발생하고 진동이 발생하면서 크랭크암의 개폐가 생기는 거였죠. 그러니까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 주된이 아니라 주된의 반대는 뭐지? 주된이 아니라 부수적인 원인, 뭐 이런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1급이네요. 크랭크암 개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가. 실제 측정하는 곳은 5곳이다. 4군데인데 TDC를 못 재니까 BDC를 못 재니까 양측으로 해갖고 잰다고 했죠. 측정 시 시작점은 상사점이다. 상사점이 아니라 하사점이죠. 이렇게 쉽게 문제를 내다니. 정답 나. 4. 측정 시 회전 방향은 기관의 회전의 방향이다. 기관 회전 방향이라고 했었죠. 맞고, 허용 한도는 행정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허용 항도는 행정을 기준으로 우리 만분의 1, 만분의 2, 만분의 2.8 이렇게 행정을 기준으로 돼 있었죠. 정답은 나. 네, 마지막 문제 1급. 디플렉션의 수정법으로 옳지 않은 것. 가. 크랭크핀 베어링의 간극을 확인하여 수정한다. 크랭크핀보다는 메인 베어링이었는데 메인 베어링 일단 보류할게요. 나. 엔진 베드 하부에 초크라이너를 가감한다. 엔진 베드에가 불균형하니까 그쪽에 초크라이너를 넣어서 이걸 평형을 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4. 메인 베어링의 중심선을 확인하여 수정한다. 메인 베어링 맞고, 메인 베어링의 간극을 확인하여 수정한다. 메인 베어링 간극 수정 맞죠? 그래서 정답은 가입니다. 이제 문제가 크랭크암 디플렉션이니까 크랭크 핀도 부수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디플렉션의 주된 포인트는 어디였죠? 메인 베어링, 크랭크 축, 기관 베드였죠. 그러니까 이게 크랭크 핀 베어링은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요인이지만 여기서 정답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맞는 것 3개가 나왔으니까 그 나머지가 정답이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가. 오늘 크랭크암 개폐 즉 디플렉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문제 또 풀어봤고 어렵지 않죠? 너무 쉽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너무 거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래서 기분이 좋고, 오늘은 어제자로 제가 목포해양대학교랑 한국해양대학교랑 부산 해사고에 홍보 메시지를 좀 보냈어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한 60명 한 방에 늘어가지고 조금 기쁘긴 한데 더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하루 대본 생성하고 오늘 동영상 만드니까 저도 이 정도 하니까 일하는데도 차질이 없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섭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